애착 수업 6장 애착 유형에 따른 대처법. 회피형 애착 이해하기. 상담을 선호하지 않는다. 회피형은 좀처럼 상담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실제로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불안형이다. 물론 최근에는 회피형도 꽤 늘었다. 내가 운영하는 클리닉과 상담센터 환자들을 보면 불안형과 회피형의 비율이 비슷하다. 불안형과 비교하면 회피형의 상담 진행은 더딘 편이다. 대인관계에서 심하게 긴장하고 자기 계시가 서투르며 경계심도 강하기 때문에 대화가 깊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한두 마디 던지고 입을 다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상담이 회피형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끈기 있게 상대하면서 작은 노력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틈인가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사례도 많다. 다행히 회피형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변화가 시작되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 다시 말해 변화를 일으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변화되면 쉽게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다 같은 회피형이 아니다. 회피형은 대체로 친밀한 관계를 피하려 한다. 그런데 회피형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두려움 회피형이 있다. 일반적인 회피형은 학대당하는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서적인 관계를 피하게 되어 우울해지지만 두려움 회피형은 마음속으로는 정서적인 관계를 원하면서도 거부당하거나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접근하지 못한다.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것이다. 회피형은 친해지더라도 표면적인 관계를 맺을 뿐 진정한 친밀감이나 신뢰를 쌓기는 어렵다. 안정형이나 불안형인 사람이 회피형을 만날 경우 오래 만나도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 서로의 마음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초조해야 한다. 겉으로는 친한 척해도 진실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어서 마치 이용당하는 듯한 공허함을 느낀다. 반대로 회피형은 정서적 관계를 원하는 안정형이나 불안형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어서 고민에 빠진다. 이해 득실로 연결되는 실용적인 관계야말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두려움 회피형은 친밀해지기까지 높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좀처럼 거리를 좁히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다가오거나 진심을 보이면 점차 마음을 열고 돈독한 관계를 구축한다. 단 이 경우에도 불안형과 회피형의 특성을 모두 보이기 때문에 관계가 안정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상대가 어떤 유형이든 안전기지가 되어주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회피형은 안전기지 따위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두려움 회피형은 안전기지가 정말로 안전한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단 두려움 회피형이 마음속으로는 안전기지를 더 절실하게 원하기 때문에 회피형보다 관계를 구축하기 쉽다. 회피형은 누군가의 안전기지가 되어 안전한 애착을 형성하기가 가장 어려운 유형이다. 대신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라면 아직 부모에게 의지하고 있고 마음도 어느 정도 유연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다. 물론 성인이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 애착이 형성되어 대인관계나 행동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미루고 외면한다. 회피형의 또 다른 특징은 문제에 맞서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다. 현실의 과제를 눈앞에서 치워버림으로써 마음이 흐트러지고 불안해지는 상황을 피한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회피형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는데 해결하려 하지 않고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컨디션이 나빠서 식욕이 없는 경우 안정형은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치료하려 한다. 그런데 회피형은 식욕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병원으로 실려갈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유형이 회피형이다. 큰 병일지도 모른다는 현실과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가족 문제, 회사, 업무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같은 태도를 취한다. 가능하면 귀찮은 일은 하지 않고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까지 계속 미루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결국 상처는 더욱 커지고 문제는 더욱 확대된다. 초반에 약간의 노력만 기울였다면 아무렇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방치해 큰 사태로 키우는 식이다. 본인도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른다. 회피형은 특히 감정에 얽매이기를 싫어한다. 어릴 때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울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을 겪으면서 욕구나 감정을 표현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쓸데없이 상처만 입는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애착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쏟아봤자 상처와 충격만 받을 뿐이다. 그러니 처음부터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느끼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상처를 덜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회피형은 오랜 세월 진심이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나 기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에게 기분이 어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으면 모르겠는데 라는 대답만 돌아온다. 거짓말이 아니라 본인도 정말 모른다. 그러니 이들을 방어적이라고 비판해봤자 소용이 없다. 당사자는 아무것도 감춘 게 없는데 소지품 검사를 당하는 기분이 들 뿐이다. 친해지고 싶으면서도 친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회피형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애착을 느끼는 상황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잃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된다. 이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다. 그러니 이런 비극을 피하려면 상대방을 진심으로 믿거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결점을 찾아내 거리를 두거나 얕보는 태도를 취한다. 또한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행동한다. 너 따위는 내 곁에 없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오만하고 무관심한 태도, 다가가기 어려운 태도를 취한다. 그러니 안전기지가 되어주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을 불필요한 존재로 보는 것 같아 마음의 거리를 어느 정도 둬야 할지 당황스럽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영향을 받거나 의존하기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마음 한구석에 그런 바람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 상대방을 원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굳이 거리를 두거나 얕보는 태도로 상대방의 접근을 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러 단단한 갑옷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접근을 두려워하는 한편 다가오기를 원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성향은 두려움 회피형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다. 본인만의 세계를 존중해준다. 회피형의 응석은 상대방을 물건처럼 소유하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지시를 내려 자기 생각대로 따르게 하거나 자기 입맛대로 상대방을 움직이는 것이 이들이 응석을 부리는 방식이다. 그래서 회피형과는 친해질수록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이들은 자기 방식이나 관심사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즐기기 때문이다. 함께 결정하려 하면 상대방에게도 자기 기준을 대입해버리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접근하는데도 불편함이 느껴진다. 따라서 그들의 방식이나 관심을 공유하지 못하면 친해지기 어렵다는 점을 각오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따라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내면에 다가갈 수 있고 대화 상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우수한 상담사는 기꺼이 이런 역할을 자처해서 그들의 세계를 공유하려 한다. 회피형은 매우 좁은 세계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관심 범위도 좁다. 돈벌이나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도 있고 취미나 판타지에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이런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과 어울릴 수 없다. 그들에게 다가가려면 그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를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회피형이 보이는 대인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을 이용 가능한가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즉시 관심을 꺼버린다. 연인이나 배우자 관계에서도 그런 경향을 보이기 십상이다. 섹스를 하고 싶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일 문제로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누군가를 기억하고 연락을 취하지만 볼 일이 끝나면 잊어버린다. 이런 특성은 자신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려는 사람을 대할 때도 나타난다.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관점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절박할 때는 매달리고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만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면 즉시 초조감과 분노를 드러내면서 연락을 깨끗이 끊어버린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물건처럼 이용한다. 생각한 대로 이용할 수 있으면 만족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고 상대방이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낀다. 상대방이 어떤 형편과 사정 때문에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못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피형에게 안전기지가 되려면 그 사람의 규칙을 존중해주는 수밖에 없다. 규칙을 어기면 타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 어느 한쪽이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 단순하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한다. 회피형은 감정 표현이나 세심한 배려에 서툴다. 상대방에게도 바라지 않는다. 사교적인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직설적인 표현으로 전하고 싶은 말을 명확히 전해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정서적이고 애매한 표현보다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인사나 예의다. 남들은 형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인사나 예의가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인사를 애매하게 하거나 게을리하면 관계가 나빠진다. 말도 분명해야 한다. 뚜렷한 목소리로 이해하기 쉽게 호감을 표현해야 한다. 태도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성실함을 드러내는 한편 자신감 있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너무 굽실거리거나 비굴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회피형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평가하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능력이 있는지 점수를 매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취하면 무능한 사람이라고 판단해 탈락시켜버린다. 회피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화할 때는 당당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회피형은 따뜻한 공감에는 별 관심이 없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어정쩡한 조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